네, 미국에 구금됐던 근로자 300여 명이 귀국을 했지만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구금 기간 내 인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지아주에 구금된 근로자 한 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금 일지를 적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일단 구금 시설 자체 환경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네, 뭐 인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미국이 참 인권의 종주국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인데 네, 그 무죄 추정을 해야 되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분이 이 글을 쓴 것도 참 훌륭하신 일을 하신 건데 예. 이게 종이나 펜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요령껏 구해가지고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잡혀갈 때도 처음에 잡히면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 그래서 뭐 변호사의 조력을 네.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도 안 했다 그러고 예. 서류에 작성하라 그래서 작성하면 풀어주는 네. 줄 알았는데 작성하니까 이제 오히려 잡아가는 걸 합법화시킨 거라고 이제 하면서 예. 이제 그 데려갔는데 처음에 72명이 갇히는 데를 넣었다는데 이게 침대가 빼곡하게 이제 고층으로 쌓여 있고 72명이 한 방에 있으니까 그 화장실도 밖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 그 변기 4개, 소변기 2개 이렇게 해서 정말 인격적인 모욕적인 상황이어서 그냥 생리 현상을 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열악한 시설이고 침대에 곰팡이가 있고 이 저분들이 저런 생활 해보셨겠어요? 그렇게요. 저 미국에 가서 좋은 나라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억울하게 특히 저분은 비원 비자를 받았는데 단기 상용 비자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잡혀가서 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왜 잡았냐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위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예. 내용은 비원 비자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설치하고 가동시키고 또 뭐 수리하고 또 교육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게 거기서 월급을 타면 안 되고 건설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국무부나 이쪽 그 상무부 같은 데선 뭐 얼마든지 와라 이러는 식이고 근데 이제 국토안보국이나 이 세관단속국 이런 데서는 이건 불법이나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간주를 했는데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이렇게 비원 비자를 가진 게 확실하신 분들은 좀 미리 좀 풀어줬으면 좋지 예. 않았을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가둬놓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에스타라 그래가지고 그 여행 비자로 하신 분들은 일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비원 비자 가진 분들까지 이랬다는 건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생생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우리가 외교할 때도 이렇게 근거가 되고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예. 봅니다. 예, 뭐 사실은 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저희도 앞서 기사로도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린 부분은 네.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왜 잡혀온 것이냐 거기에 네. 대해서 관리요원조차도 나도 모르겠고 그렇죠. 심지어 위에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네. 또 일지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네. 좀 시스템상 문제로 비롯됐다고 보면 될까요? 미국 내부가 미국이 참 행정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부서 간에도 이렇게 협력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지만 예.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육자회담에서도 9.19 공동성명이라고 2005년에 아주 그냥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육자회담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 3일 전에 그건 이제 국무부가 하는 거죠. 3일 전에 미 재무부는 북한의 마카오 은행에다가 그 자금을 동결시키는 북한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어떤 제재 조치를 가했어요. 북미 간의 역사적인 합의를 하는데 3일 전에 재무부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무부나 한 푼이라도 더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 부분에서는 상무부나 국무부한테 계속 투자 유치하라 그러고 예. 저쪽에 무슨 그 세관 단속국이나 국토안보부에는 이 불법 이민자들 빨리 색출해서 빨리 추방해라고 그러고 예. 추방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아지지 않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 잘한다 그러고 거기다가 백악관에서 그 추방자 색출해서 보내라고 하는 비서실장 밀러라고 하는 이분은 매달 4,000명씩 추방해라. 네. 그래서 금년 내에 뭐 100만 명까지 추방하라고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보안 당국이나 이런 세관 당국에서는 사람들 그 쿼터 채우는데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자기네가 하는 것이 조금 미적지근하더라도 미심쩍어도 그냥 일단 잡아놓고 숫자를 채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의 행정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이게 우리가 아깝게 여기에 희생당한 그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금 일지를 보면 좀 자세하게 구금 4일차인 7일에 총영사관과 외교부 직원 4명이 구금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네. 총영사관 측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못 나가니까 무조건 일단 사인을 해라 이렇게 네.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 수갑을 채워서 한 것을 두고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좀 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총영사관 측이 이렇게 우리 구금된 근로자에게 야 일단 무조건 사인해 이렇게 말을 한 네.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정치적인 외교 사안으로 가져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외교 당국에서 미국 당국에 절대로 지금 체포할 때는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석방해서 그 국외로 자진 출국할 때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 그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국토안보부 이런 데는 자기네 내규상 일단은 그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국 내에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내규를 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갑이나 뭐 이렇게 쇠사슬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 지연된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주판화를 굴려보니까 한국에 일단 돌아가면 한 달 내에 안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작업장 건설하는 게 늦어지고 그건 결국 미국 손해다. 예. 따라서 일단 우리가 사과는 안 하지만 계속 체류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줘서 그거를 알아보느냐고 하루 지연됐다는 겁니다. 예. 그나마 조금 아까 이제 속보로 보도된 걸 제가 들으니까 네. 미국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에 와 있는데 한국 외교 차관하고 만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 그래서 사과 비슷한 걸 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2인자거든요. 네. 이 사람이 향후에는 비자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 계기로 활용하자 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긍정적으로 향후에는 좀 잘 돼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 네.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들 간에는 경쟁 관계이고 또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국무부에서 비자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이게 확실히 국토안보부나 세관당속국 이런 데에도 확실히 인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 직원들 귀국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공장 가동 일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뭐 부서 간 아니면 네. 부간의 어떤 소통 과정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꼼짝없이 뭐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전세기 대절한 것도 LG 엔솔에서 다 됐다 그러고 예. 이 저분들 한 달 316명인데 그분들 다 한 달씩 휴가를 보내고 뭐 그런 거 다 그 기업의 손실이거든요. 네. 손실이고 또 미국 내에서는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최소한 2달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차 사장 말에 따르면 최소 2달 지연되는 건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런데다가 저 공장뿐 아니라 여타 많은 공장들이 있잖아요. 삼성 SDI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SK 온도 있고 예. 여러 회사들이 지금 다 여기저기 건설하고 있는데 국토안보국 이런 데서는 다른 데도 고용 상황을 다 보고해라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이 공장뿐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도 이거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나 귀국하겠다 그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닐 것입니다. 네. 틀림없이. 지금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한데 그래서 기업들로서는
과연 미국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른 데서 하면 어떠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예. 또 뭐 미국 내에서 그럼 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해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미국에서 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미국인들을 고용하기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그것을 담당할 미국인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기술력을. 네, 기술력이 없고 또 이렇게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저렇게 설비를 설비를 이렇게 저 부설하고 또 뭐 가동하고 뭐 이런 걸 실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예. 이런 일 자체를 3D 업종으로 생각한대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는 한국 기업한테 뭘 요구하냐면 이제는 입국하는 거 좀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와서 가능하면 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숙달되게 해서 그 미국인들을 고용을 시키고 그리고 떠나라. 예. 아니 우리 세계가 무슨 미국만을 위한 세상입니까? 예.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좀 이따 뭐 투자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 아니 우리가 투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투자금을 운영하고 하는 건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지. 그것을 미국의 이익만을 따져서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들 모아다가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숙달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라. 예. 그런데 이 가벼운 전기 배관공사 이런 거 하는데도 최소한 6개월이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나 뭐 IT 뭐 이런 그 배터리 전문 기술자는 최소 3, 4년 이상 예. 숙달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기업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접고 들어오자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기면 그때는 아마 미국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기업들도 아마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예. 지금 부랴부랴 사과 아닌 사과도 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미국이 국내법을 개정해서 새 비자를 만드는 걸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만났습니다. 외교 차관 회담인데 여기서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그 해결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이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갈래 했을 때 흔쾌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그렇죠.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신적 치유를 하시라고 예. 한 달간 그 휴가를 주고 이제 그런 조치를 했지만 예. 한 달 뒤에 이제 저 중에 몇 분이 돌아가겠다라고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자 조치 같은 것도 저게 이제 한국인 동반자법 뭐 이게 10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하는데 이게 되면 15,000명의 비자 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어쨌든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안 됐습니다. 예. 금년에도 지금 상정은 돼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15,000명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는 일단 의회의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거 장담할 수도 없고 네. 따라서 지금 제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B1 비자라고 해서 상용 단기 비자, 단기 상용 비자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계 설치하고 뭐 교육하고 뭐 이런 거를 건설도 좀 하게 해주고 거기서 급료도 좀 타게 해주고 예.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이걸 국토안보부나 세관단속국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제도로도 가는 거죠. 그러네요. B1 비자는 받기가 쉬우니까. 예. 그래서 가면 되는데 근데 B1도 그냥 마냥 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뭐 좋게 해석해 주고 싶지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비자 신청하면 무조건 더 비자 준다는 건 또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미국인들은 이민법 위반이라고 해서 잡아갔지만 그걸 사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지. 예. 그분들이 비자 신청하면 무조건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아주 합당한 비자를 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에스타 비자로 가신 분이 다시 신청했을 때 B1 비자라도 선뜻 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그러네요. 거다. 예. 그렇게.
그러면 여러 번 불발됐던 한국 동반자법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지금 제도를 손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는 의견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비혼 비자 이제 예. 그 역할을 좀 확대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또 하나 네. 할 수 있다면 당국 간에 한국인 투자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비자 쿼터 신설. 예. 요게 되면은 그거는 15,000명 외에 다른 카테고리로 또 비자를 주는 거니까 요게 된다면 제일 좋겠죠. 예. 지금 이 문제는 그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교 차관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의지의 표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지금 한국 동반자법은? 대사관의 국장급 이상의 레벨하고 우리의 그 예. 상응하는 영사국 뭐 이런 또 북미국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비자 쿼터 신설하는 문제 같은 걸 논의할 텐데 예. 여기서 확실하게 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저게 언제 합의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네요. 네, 예. 서두르긴 할 텐데. 관세 협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뭐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할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금 사태 이전보다 협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좀 그 안 좋은 구금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그래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 316명 돌아오셨으니까 예. 이제 급한 거는 이 미국입니까? 관세와 이 투자법입니다. 아 그렇죠. 현안이. 투자에 대한 예. 지금 7월 30일 날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안 된 게 뭐냐면 3,500억 달러만 결정됐지. 네. 거기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조선업 하는 거예요. 2,000억 달러가 이제 문제인데 예. 2,000억 달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게 그 보상 아니가 그저 뭐라 그러니까 예. 보증과 대출, 직접 투자 세 항목인데 네. 우리는 이 직접 투자는 5%고 예. 95%는 대출과 보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95%가 직접 투자고 5%가 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일본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요.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1,500억 불 기업 투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3,500억 달러에 5,000억 달러예요. 예. 5,000억 달러가 이제 어떤 금액인지 그 감이 안 잡히는 게 아,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0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고요. 예. 우리나라 외환보유국 4,115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국을 다 갖다 달라. 그거 이상으로 지금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몇 배 많고요. 예. 그리고 경제 규모도 3배입니다. 그리고 손정희 투자 펀드가 있어서 손정희 투자 펀드만 해도 3,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펀드 빼면 2,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규모에 맞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3,500억 달러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모호하게 해놓고 정상회담 끝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번 그 우리 316명 억류한 것도 이거와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안보 문제 있잖아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 또 뭐 주한미군의 역할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우리한테 종합적인 압박을 행사하면서 한국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왜 그 합의 안 하냐고 하는 압박까지 더해가지고 우리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사인해야 될까요? 참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적어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부 입장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 유엔 총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또 북한도 보니까 이번에 부부장급 고위급 인사도 파견할 예정이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기조연설에 나서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달이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네. 예. 이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전 세계 그 안보를 총책임지는 안보리에서 의장국이고 대통령께서 23일 날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엔 안보리를 직접 주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예. 그 안보리 주재하는 그 의제는 AI와 국제 안보 뭐 이런 주제를 하시는데 요는 이제 23일 날 전 세계 90여 개국을 상대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실까?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그 계엄 사태가 있었고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한국은 다시 과거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로 다시 재출발했다라는 걸 예.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북핵 문제도 다시 평화적으로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만큼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도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와라. 우리도 지원한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서로 호혜적인 남북 관계를 건설하는데 우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 그 만나면은 꼭 10월 30일 날 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하잖아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꼭 오셔가지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가능하면 해서 북한을 이렇게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북핵 문제 동결이라도 시키는데 일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피스메이커 하겠다. 그러니까 예.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다른 말씀으로 또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